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밖은 여전히 새벽 같았습니다. 비는 밤새 그칠 줄 모르고 내리고 있었고 회색빛은 집 안의 모든 것을 느리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벽녘에 깨어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 있었지만 귀는 온통 빗소리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어진 밤의 감각들이 아직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문 밖의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큰 무게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심장은 어제의 박동을 아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아주 낮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컵이 맞부딪히는 소리, 물 끓는 소리, 그리고 낯익은 발소리. 그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발바닥에 닿았고 무의식처럼 손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 밖의 공기는 밤보다 조금 더 밝아져 있었지만 여전히 비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거실에 나왔을 때 그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에 흐르는 빗물의 길을 가만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듯 보였지만 그 시선은 유리 너머의 깊은 어둠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걸어가 컵을 꺼냈습니다. 손끝에 작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있었습니다라는 말로만 설명될 수 있는 또렷한 알고 있음이 공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잠은 좀 잤나? 낮고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비가 커서 금방 깼습니다. 짧은 대답은 컵의 가장자리에서 부딪혀 조용한 울림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 사이에 부드러운 커피 향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자리를 차지하는 향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비는 일정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굵은 순간이 있었고 희미하게 잦아드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책장을 넘겼습니다. 글자들은 줄리하고 있었지만 눈은 페이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집 안의 소리들이 하나하나 또렷했습니다. 냉장고의 리듬, 커튼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맞은편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호흡.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초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쓸 일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젯밤 이후 이 집은 불빛을 조금씩 모으고 있었습니다. 성냥이 켜졌습니다. 한 가닥 불꽃이 어두운 공기를 살짝 물들였습니다. 촛불은 테이블 한가운데 놓였습니다. 둘 사이에 작은 원을 그리며 금빛이 얇게 퍼져 앉았습니다. 그녀는 그 불빛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불은 움직이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조금 흔들리고 조금 더 밝아지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은 사람이 자신에게 불친절해진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가 오래오래 내리면 생각이 오래 남아서. 그녀는 그 말을 가슴속에 내려앉히듯 되뇌었습니다. 오래 남는 생각, 오래 남는 장면, 오래 남는 숨. 어젯밤이 그랬습니다. 점심때가 가까워졌을 때 전화가 한 번 울렸다가 끊어졌습니다. 집 안의 공기가 순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이름이 떠 있었고 지금 이 집에 없는 목소리가 짧게 지나갔습니다. 그는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시선이 아주 잠깐 얇게 접촉했습니다. 그 접촉은 무언가를 묻지도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정직했습니다. 여기와 거기에 두 사람이 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만큼은 오늘 안 올 거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녀가 답했습니다. 다행이라는 단어가 너무 직접적이어서 그녀는 얼른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촛불이 그 틈을 메우듯 조금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오후가 깊어질수록 창밖의 빗줄기는 더 촘촘해지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의 세상은 마치 흐린 유리병 속에 갇힌 것처럼 가까이 있어도 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덮었습니다. 덮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그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답은 단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하지 않다가 아주 조용히 입술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불빛이 꺼졌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모든 게 보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눈을 깜박였습니다. 그리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같은 자리에서 같은 것을 보고 있었다는 이해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웃음이 오래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 음절이 떨어지는 순간 둘 사이의 공기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부엌에서 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주전자 뚜껑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일어나 컵을 챙기려 했을 때 서랍이 덜컥 소리를 냈습니다. 작은 소리가 심장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랍이 닫히며 손등과 손등이 스쳤습니다. 그저 스쳤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침이 아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이어진 모든 장면이 그 한 찰나의 감촉으로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주전자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끓는 소리가 집 안의 가장 높은 자리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겨우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주전자를 내려 불을 줄였습니다. 미안하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의 방향이 서로를 피해갔지만 말의 온도는 서로에게서 나왔습니다. 낮과 저녁 사이 빛이 희미해지는 시간대에 정전은 또 한 번 찾아왔습니다. 그가 성냥을 그어 불을 켰습니다. 촛불은 식탁과 복도, 거실의 일정한 지점들을 섬처럼 밝혀놓고 있었습니다. 섬과 섬 사이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어둠은 깊이였고 깊이는 거리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 거리는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복도의 가장자리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의 가장자리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서로의 그림자가 벽에 겹쳐져 있었습니다. 겹친 자리가 이상하게 밝아 보였습니다. 질문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그녀가 말했습니다. 해라. 어젯밤 나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대답할 수 없는 종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대신 그는 아주 천천히 여러 번 걸어온 그 몇 걸음을 이번에는 더 느리게 걸었습니다. 복도의 촛불이 그를 지나 그녀의 어깨 위로 떨리는 빛을 얹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빛이 속눈썹에 걸려 작은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조금의 떨림도 숨기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끄덕임은 동의였고 그 동의는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조심한다는 말이 이렇게 늦게 오는 게 문제입니다. 그녀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늦었다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도 문제고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긴 문장을 속으로 다 읽고 난 사람처럼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말의 맨 앞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나는 어젯밤을 잊을 수가 없다. 그녀는 눈을 들었습니다. 그 문장은 말해선 안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방 안의 공기 속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이 나와 있었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종류의 대답도 말해선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해졌습니다. 둘 사이의 공기가 아무 소리 없이 바뀌었습니다. 이전과 이후가 분명해지는 종류의 공기였습니다. 비가 더 거세졌습니다. 유리창이 짧게 떨렸습니다. 번개가 멀리서 수평으로 길게 번졌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갔습니다. 서로의 움직임이 정확히 반대였지만 결과는 같은 자리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고백했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만도 몇 번을 다짐했습니다. 나도 그랬다. 둘은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닿지는 않았습니다. 닿는 것보다 가까운 거리, 닿지 않는 것보다 먼 마음. 촛불이 깊게 흔들렸습니다. 불꽃이 순간 가늘어졌다가 다시 커졌습니다. 어둠이 따라 흔들리며 벽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젯밤 불빛이 꺼지고 아무도 없던 순간 나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더 두려웠습니다.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더 두려웠는지. 대신 그 말에 빈칸을 자신의 숨으로 채웠습니다. 두려웠던 건 내가 그 순간을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이 아주 또렷하게 방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말이 도착하는 소리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나도. 아무 장식도 아무 숨김도 없이 그 한 음절이 방 가운데에 놓였습니다. 이 집의 그 어떤 가구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멀리서 자동차가 물을 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바퀴는 웅덩이를 피해 지나갔고 어떤 바퀴는 그대로 밟아 물보라를 세웠습니다. 그 소리가 고요 위에 얇은 균열을 냈습니다.
그녀는 그 균열 밖으로 시선을 던졌다가 다시 안으로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그의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문은 간단했지만 대답은 간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책임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지금 여기의 온도를 낮추지도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있을 곳에 있었습니다. 돌아가야 한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곳으로. 그녀는 미소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한쪽 입술에 아주 잠깐 걸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곳은 없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젯밤 이후로는 촛불이 그 말을 기억하듯 한동안 가만히 타올랐습니다. 불꽃의 중심이 더 밝아졌습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은 동의였고, 동의는 곧 포기였고, 포기는 또 다른 시작의 문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말했다. 다시 그 단어였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있어야 한다. 그녀는 예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숨을 고르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 집에서 가능한 가장 큰 동의처럼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비는 조금 가늘어졌지만 멈추진 않았습니다. 하늘의 가장자리 어딘가에서 희미한 보랏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현관 쪽에서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둘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집에 없는 목소리가 아주 멀리서 스쳐가는 듯 들렸다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이미 어두운 쪽으로 두 걸음 물러나 있었고 촛불은 바람도 없는데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누군가의 발소리만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둘은 서로를 보았습니다. 이제 막 말해버린 말들,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문장들이 방 안에 수면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촛불을 손바닥으로 살짝 가렸습니다. 불은 그의 손등 위에서 작게 떨렸습니다. 이야기는 나중에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현실로 돌아오는 문이었고 막 열리려는 기척 앞에서 급히 닫아야 하는 방의 손잡이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섰습니다. 발소리가 들리지 않게, 호흡이 길게 새지 않게 모든 소리를 조심스럽게 접어들고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림자는 두 사람이 지나간 자리를 천천히 삼켰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비는 다시 굵어졌습니다. 창밖의 검은 비문장은 유리창에 꾹꾹 눌러 쓰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서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아주 얇은 빛이 바닥 위에 한 줄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한 줄이 하나의 고백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고백을 읽고 있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그러나 분명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 거실 가장자리에도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 앉은 빛이 그의 발목을 조금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천천히 더 길어지다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초는 다 타 있었습니다. 불은 꺼졌습니다. 그런데도 방 안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마음속에서 계속 불을 지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해선 안 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비는 멈추지 않았고 고백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 누군가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